안녕하세요. 방문가 강남학원 김현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민법 좀비 기출특강 기본편 제19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민법과 중개사법 지팡이 김하희쌤입니다.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시험에서 계속 반복 나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시면 쉽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엔 중간 생략 등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강의 노트 있으신 분은 상단에 107페이지 상단으로 써드립니다. 일단 중간 생략 등기는 두 가지를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가격이 X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을에게 매매했죠? 근데 을이 등기하지 않고 미등기로 병한테 다시 파는 걸 전매, 이게 미등기 전매죠. 그리고 병 앞으로도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게요. 자, 이번 사례 가격이 X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매매했죠. 근데 을이 미등기로 다시 병한테 매매 전매했습니다. 근데 이 아래 사건은 을을 생략하고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번, 2번 두 사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어차피 을은 미등기 전매 똑같습니다. 근데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게 차이입니다. 그럼 1번 사례는 을은 매수인으로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그럼 을이 아직 등기 안에서 물권자가 아니니까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 또는 채권입니다. 마찬가지 병도 아직 등기하지 않았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이것도 채권적 청구권 채권입니다. 그럼 을은 어떻게 할까요?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줘야겠죠. 근데 을 앞으로 등기하려면 먼저 세금 내야 되죠. 그래서 을이 세금 내기 싫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병이 급하죠. 그래서 병은 이제 어떻게 등기를 청구하는가? 근데 이때 병은 갑과 계약 맺은 적 없죠. 그래서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 못합니다. 병은 을과 계약했죠. 그래서 병은 을을 대유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이 을을 대유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하면 갑 등기가 누구에게 넘어올까요? 을에게 넘어오죠. 을을 대유했잖아요. 을에게 넘어옵니다. 그럼 또 을 세금 내고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을이 직접 등기 청구해도 을 세금 내고 등기해야 되고 병이 을을 대유해서 등기 청구해도 을 세금 내고 등기해야 됩니다. 이게 다 합법이에요. 을이 직접 청구해도 을 세금 내고 등기해야 되죠. 을을 대유해도 을 세금 내고 등기해야 됩니다. 이게 다 합법인데 그럼 이 1번 사례가 중간 생략 등기에 나오면 1번 사례 논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번 사례 논점은 어떨 때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 가능한가? 이게 논점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갑을병 전원합의가 있다면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그래서 이 1번 사례 논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떨 때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죠? 3자간 전원합의, 갑을병 전원합의가 있을 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사례는 논점이 완전히 다르죠. 자, 이번 사례는 을을 생략하고 이미 병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번 사례 논점은 병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이게 논점입니다. 그럼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자, 어차피 갑과 을 매매도 유효 정상이고 을과 병의 매매도 유효 정상입니다. 그럼 어차피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때는 을을 생략했더라도 어차피 병 앞으로 오게 돼 있죠. 그럼 실체관계 부합에서 이거 유효가 됩니다. 여기는 갑을병 합이 없더라도 동의 없더라도 이때는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1번 사례는 갑을병 합이 있어야 되죠. 2번 사례는 갑을병 합이 없더라도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명확히 비교하셔야 돼요. 자, 그럼 2번 사례 보세요. 이제 병등기 유효 그랬죠. 근데 법원에서 유효라고 판시했거든요. 그 말은 누군가가 소송을 했으니까 법원에서 유효라고 판시한 겁니다. 갑을병 셋 중에 누가 소송했을까요? 누가 병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법원에 소송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병은 절대 안 하죠.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유효인데
병이 소송할 리가 없습니다. 을도 절대 안 했죠. 지금 을이 세금 안 내려고 다 꾸민 겁니다. 갑이 소송했습니다. 갑이 병 등기가 무효 아닌가 법원에 소송해서요. 왜냐하면 자, 이 x가 10가고 5억이거든요. 을이 깎고 깎아서 4억에 사고 그걸 세상의 병에게 6억에 팔았습니다. 그 사실 갑이 알았죠. 그럼 뚜껑 열려요, 안 열려요? 뚜껑 열리죠. 을 쫓아가서 야, 세상에 너 2억이나 벌어먹어서 너는 나에게 1억 깎았잖아. 빨리 1억 내놔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다가 을에게 뺨 한 대 맞았죠. 야, 정신 차려있나? 너 나에게 배웠으면 오히려 수업료를 내야지 어디서 손 내밀어? 라고 을에게 뺨 한 대 맞았습니다. 맞고 보니까 하늘이 노랗죠. 근데 을 말이 맞거든요. 을에게 좋은 거 배웠죠. 그래서 갑이 느꼈죠. 안 되겠다. 나도 공부해야지. 나도 배워야겠다. 그래서 공부하려고 학원에 갔어요. 그럼 학원에 가려면 어딜 가야 돼요? 저에게 강남 박물관 와야겠죠. 근데 옆에 학원 가서 졸다가 옆에 학원에서 이 1번 판례를 공부했죠. 아, 병에서 이렇게 갑에게 직접 청구하려면 갑을병 합의가 있어야 되구나. 이 판례를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기는 병 앞으로 등기하는데 갑은 합의한 적, 동의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기가 무효 아니냐고 법원에 소송을 했죠. 그러니까 판사가 한마디 했죠. 여보세요, 갑 하고 넘겨. 민법은 김하연한테 봐야 돼. 라고 일러줘서요. 그러니까 이제 1번, 2번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갑이 이제 제 학원에 왔어요. 제 유튜브 강의 됐습니다. 근데 1번, 2번 완전히 다릅니다. 1번은 병 앞으로 등기 안 했죠. 이때 논점은 어떨 때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갑을병 합이 있어야 돼요. 근데 2번은 이미 병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죠. 그럼 이게 유효인가 무효인가 논점이고 어차피 갑을매매 유효, 을병매매 유효니까 어차피 병 앞으로 등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을 건너뛰고 중간 승려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때는 유효입니다. 합의 없어도 유효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우리나라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입니다.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갔다는 말은 갑과 병이 손잡고 등기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갑은 합의한 적 없대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을은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이죠. 을이 엄청 똑똑합니다. 자, 을이 갑과 매매했잖아요. 근데 갑은 혹시 을 얼굴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름까지 알까요? 이름은 모르겠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제가 병이에요. 병이란 거죠. 그리고 이제 을은 또 병과 매매계약 이미 해놨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제가 병이에요 그랬고 병도 을과 매매해놨는데 병도 을 얼굴은 알아도 이름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제가 갑이에요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갑은 이제 병과 매매한 걸 알았고 병도 갑과 매매한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등기 서류 갖다가 법무사 갖다 주니까 이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된 겁니다. 우리 엄청 똑똑하죠? 아무튼 이렇게 이미 병 앞으로 등기가 되면 이때는 갑을병 합의가 없죠? 그래도 유효가 됩니다. 우리 엄청 똑똑해요. 이렇게 유효가 되는데 단 만약에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때는 무효죠. 허가구역이 자체가 효력규정이라 이때는 효력규정 위반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중간승려 등기가 이루어지면 단속규정이라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허가구역이 아니면 합의 없어도 유효. 탈법 목적이 있어도 유효입니다. 근데 언제만 무효가 돼요? 허가구역일 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2번 사례는 논점이 딱 두 개예요. 등기가 이루어지면 합의 없어도 유효, 단 허가구역 무효, 딱 논점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오지선다가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시험은 1번 사례에서 지문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2번 사례 빨리 정리해요. 다시 등기가 이루어지면 합의 없어도 유효, 단 허가구역 무효. 근데 이와 관련된 게 중간 모두 승낙 등기죠. 자, 갑이 예를 들어 원룸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리고 을에게 팝니다. 그럼 원래 어떻게 등기가 되죠? 갑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하겠죠.
근데 갑 생략하고 바로 을 앞으로 보조 등기했습니다. 이 머리를 생략했다 해서 이런 걸 모두 생략 등기라 하죠. 그럼 위쪽 사례하고 똑같죠. 위쪽에도 을 한 명 빼먹고 등기해도 유효, 아랫사례도 갑 한 명 빼먹고 등기해도 유효가 됩니다.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이렇게 일단 등기가 이루어지면 유효, 합의 없어도 유효가 됩니다. 그럼 이제 1번 사례로 와요. 갑을병 3자간 합의하면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3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여전히 매매 유효입니다. 등기 청구권 유효예요. 왜냐하면 이 등기 청구해야 을도 세금 내고 병도 세금 내죠.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합의했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거꾸로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도 소멸하지 않고 매매도 여전히 유효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병은 을을 대위할 수 있어요. 을을 대위해야 을 세금 내고 등기하니까 더 합법입니다. 따라서 갑을병 합의가 있었더라도 등기 청구권 유효, 매매 유효, 대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매매가 유효이기 때문에 합의 후 갑과 을이 매매 대금을 인상했어요. 그럼 을은 인상분을 갑에게 지급해야겠죠. 을이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갑은 돈 안 받았죠? 그럼 돈 안 받으면 당연히 등기를 안 넘기겠죠. 그래서 을이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을이오든 병이오든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번 사례 논점을 잘 기억하세요. 그럼 계속 1번이에요. 자,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이 있는데 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이 450조 그래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그럼 제목이 지명채권 그랬나요? 지명은 빼고 읽으세요. 어차피 채권자가 정해진 걸 지명채권이랍니다. 그럼 자 1항 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첫째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둘째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럼 반대해서 가면 채권 양도로 대항력이 생기려면 둘 다 필요합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필요합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첫째,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알아서 끄덕끄덕 승낙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대항력이 생긴단 말이죠. 즉 예를 들어서 우리 갑에게 1억 채권이 있어요. 이걸 병한테 양도가 매매죠. 채권을 양도합니다. 그럼 우리 양도인, 병이 양수인, 그리고 그 사실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 갑이 알아서 끄덕끄덕 승낙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대항력이 생기죠. 그래서 병은 갑에게 직접 1억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실생활에서 뭐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또는 채권 출신 보셨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돈을 못 받으니까 뭐 조폭이나 이런 사람한테 병한테 양도해요. 그 채무자 갑에게 통지해주면 이 조폭 같은 병이 가서 그 돈 받아내는 거죠. 이게 채권 양도 범위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을이 갑에게 가진 등기청구권이 채청 또는 채권이죠. 그래서 을이 아래 450조를 위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즉, 을이 갑에게 등기청구권 이 채권이 있거든요. 그걸 병한테 양도했죠. 그리고 갑에게 통지했습니다. 야, 갑, 내가 통지했지? 그래서 내가 병한테 등기청구권 양도한 거야 라고 통지했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죠. 야, 병, 너가 직접 등기 청구해. 그래서 네가 직접 등기 청구해서 등기를 받으면 내가 세금 안 내잖아. 그래서 아래 450조처럼 네가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해서 등기 받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법원에 났죠. 그러니까 판사가 깜짝 놀랐죠. 이바울, 너 450조 시험 범위 아니잖아. 어떻게 알았어? 우리 그랬죠? 아니, 제가 중개사를 학교 가고 공부에 너무 소질이 있어서 법무사까지 준비하다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판사가 한마디 했죠. 근데 당신이 뭘 모르는 게 있어. 아래 450조가 위쪽에 적용되지 않아. 아까 1번 사례 논점이 뭐라 했지?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하려면 반드시 갑을병 전원 합의가 필요해.
넌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여기는 갑에 대한 통지만으로 안 돼. 갑의 승낙 동의가 없으면 직접 청구할 수 없어. 라고 해서 1번 사례 논점을 정확히 명시해 주었습니다.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하는 게 일종의 중간생략 등기죠. 그럼 이때는 반드시 갑의 동의, 전원 합의가 있어야 돼요. 통지만으로는 직접 청구 못하고, 따라서 결론, 아래 450조를 이 중간생략 등기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요. 아래는 통지나 승낙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근데 이쪽 사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갑을병 합의, 채무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통지만으로는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1번 사례 이 논점을 끝까지 기억하셔야 했죠. 자, 문제집 72페이지입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을은 갑소유 건물을 매수해서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하였으며 갑을병은 갑에게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합의하였다. 틀린 겁니다. 합의가 있죠. 1번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초음권 합의해서 행사할 수 있죠. 2번 합의에도 을과 갑의 관계 유효라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초음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3번은 어떤 단어가 중요하죠? 경로된, 이루어진. 갑으로부터 병으로 경로되면 등기 유효죠. 4번에 만약이 있고 5번에 만약이 있죠. 만약이나 만일 같은 말이죠. 그 만약을 어떨 때 사용한다죠? 두 경우입니다. 첫째, 문제 위쪽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하거나, 둘째,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할 때 만약을 씁니다. 그럼 3번은 만약을 왜 쓰는가 봐볼게요. 만약 갑을 사이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렇게 사선을 끊어요. 그럼 4번은 만약을 왜 썼죠? 매매대금 인상한다 말은 문제 없죠. 그래서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하려고 만약을 썼습니다. 그럼 합의 후라도 매매대금 인상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 갑은 자 가로쳐봐요.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가로. 그럼 돈 안 받았죠? 그럼 등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병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거절할 수 있다 했죠? 이게 정답입니다. 5번은 만약을 했을까요? 만약 우리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 채권이죠? 쓰세요. 채권. 등기 청구권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 갑에게 통지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여기까지 사선을 끊어요. 그 사실이 양도하고 통지한 사실이죠. 통지한 사실만으로는 만으로 했었죠. 합의가 없단 말입니다. 문제는 합의가 있다 그랬죠. 합의. 여기는 만을 씀으로써 합의가 없고 그냥 통지한 경우만으로는 그 말이죠. 합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지했죠. 그럼 갑이 승낙이 없죠? 합의 없어요. 승낙 없으니까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할 수 없게 되죠. 갑을병 합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 1, 2, 3, 4는 문제처럼 합의가 있는 전제에 푸는 것이고 5번만 합의가 없는 경우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려고 5번에 만약을 쓴 거죠. 그래서 만약의 용법을 잘 알아두세요. 자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최초 매도인 각각 중간 매수인 을과 병 사이에 순처럼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의 중간 생략 등기자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네요. 틀린 겁니다. 1번 합의가 있어도 갑과 을 관계 유효라 1번이 시험 지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이죠.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초음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음 2번 갑을 사이 계약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이건 절대적 취소라 선의 삼자 포함돼요. 갑은 병 앞으로 경로된 중간 승낙 등기 이건 무효가 되죠. 포함되죠.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취소라 병 포함됩니다. 3번 갑은 자 가로쳐 보세요. 을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가로쳐요. 그럼 돈 안 받았죠. 등기를 거절하는 거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갑과 을과 병이
중간 등기 생략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병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갑의 동기가 없네요. 그럼 전원합의가 없는 거죠. 그럼 갑을 상대로 중간 생략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3자 간 전원합의란 3명이 다 만나야 돼요. 첫째 여기 갑과 을 합의가 있고, 둘째 을과 병이 합의가 있고, 셋째 갑과 병도 합의 있어야 됩니다. 3명이 모두 만나야 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 갑을 사이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 나가리가 됐죠. 해제된 경우 갑은 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해제해서 공부하겠지만 자, 병이 해제의 3자로 보호되려면 등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아직 병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병은 해제의 3자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갑은 등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5번은 X 중요하지 않습니다. 5번 안 봐도 돼요. 뭐 20년간 한 번 본 지문입니다. 5번 중요하지 않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X토지는 갑을 병으로 순차 매도되고 문제를 엄청 줄였네요. 그 다음 3자 간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있다 틀린 겁니다. 1번 합의에서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2번 갑과 을 관계 유효라 2번이 가장 많이 나왔다 했죠.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3번 갑을 관계 유효죠.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행사는 제한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어요. 돈 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만약이 있고 5번에 만약이 있네요. 그 만약은 어떨 때 사용한다 했죠? 첫째,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할 때. 두 번째,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할 때입니다. 그럼 4번,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지한다면 만약을 했었죠? 문제 허가구역 없죠?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하려고 만약을 썼습니다. 그럼 허가구역이 효력 규정이라 이때는 중간 생략 등기 합의 무효라 그랬죠. 무효니까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 신청 절차 협력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효니까 병은 갑에게 어떠한 청구할 수 없고 이렇게 허가 절차 협력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5번은 만약을 했었죠. 만약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면 이렇게 사선을 끊으시면 문제는 합의가 있다 그랬죠. 합의. 여기는 문제와 내용을 다르게 가정하려고 만약을 썼습니다. 일단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써보세요. 채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여기는 갑 동의 있어야 돼요. 갑의 동의가 없는 한 채권을 양도받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자, 4번 종합문제네요. 등기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적부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게 판례죠.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유효가 되더라도 이건 단속 규정이죠. 처벌됩니다. 처벌되지만 사법상 요령만 유효죠. 처벌되기 때문에 적부한 등기 원인은 될 수는 없습니다. 2번 종전 건물 등기를 신축했네요. 건물을 신축하면 등기부를 새롭게 개설해야 되고 종전 등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3번 전세권 존속기한이 시작되기 전 동그라미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도 일단 유효로 추정됩니다. 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 누가 했죠? 등기관, 등기 공무원이 했죠. 그럼 일단 유효로 추정되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4번 미등금을 양수인이 즉 서요 을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 갑 동의 얻어서 직접 자기가 을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경우 이게 아까 모두 생략 등기죠. 양도인 갑을 생략하고 을 앞으로 보존 등기하면 갑을 생략해서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라 그 등기 유효하다고 아까 2번 사례네요. 5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한 최초 매도인 갑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
의뢰대금 미지급을 들어, 여기 가로 줘보세요. 가로.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들어 가로 줘보세요. 지금 오늘 가로 3번 쳤죠. 이게 다 갑이 의뢰에게 돈 안 받았다고 지금 오늘 가로를 3번 친 겁니다. 그럼 최종 매수인 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갑은 돈 안 받으면 병에게 등기를 거절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제에서 굴궁무시가 2번, 3번, 5번 있죠. 이 굴궁무시는 빈출 지문, 시험에 많이 나온 지문으로 가장 중요하고, 다음 1번, 4번은 얇은 글씨죠. 이건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1번처럼 밑줄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은 제 합격서 요약집에 없는 지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밑줄이 있는 건 그냥 밑에 해설을 가볍게 보시면 되고, 이 문제는 문제를 한번 푼 다음에 굴궁시 2번, 3번, 5번을 한 번 더 읽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빈줄 지문을 자주 보셔야 돼요. 자, 35위 묘교재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합격서 요약집 꼭 이론 강의 보셔야겠죠. 다음 지금 하는 게 좀비 기출 문제집. 강의 노트 있으면 편리합니다. 3권을 동시에 구입하시거나 2권을 동시에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이 있어요.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신 후 핸드폰 문자로 아래 4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교재명은 과목도 꼭 적으셔야 돼요. 민법인가 중개사법인가 적으시고 교재명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법 이론 강의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고, 중개사법도 공부하셔야 되죠. 그래서 4월까지 민법, 중개사법 반드시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중개사법 이론 강의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항상 민법과 중개사법은 김하연쌤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